베리는 가능한 한 빠르게 호숫가를 따라 달리고 있어요. 만약 멈춘다면 그는 삶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모기 1000마리가 물려고 해요. 하지만 베리가 모르는 사실은 결국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베리 멈춰요. 모기는 느려요. 시속 1.5km 조금 넘는 속도로 날죠. 그리고 베리는 영원히 달릴 수 없어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의 무의미한 달리기를 한 후 베리는 멈춥니다. 베리는 땀을 흘리고 곤충들에게 매력적인 냄새를 발산해요. 작은 모기가 한 마리 그에게 날아가요. 귀 옆에서 윙윙거리며 땀에 젖은 목에 앉아 물어요. 이 곤충은 주둥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입 기관으로 피부를 뚫어요. 모기는 이 바늘을 통해 피를 빨기 시작해요. 침이 베리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더 정확히 말하면 베리의 면역 체계가 이 반응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기의 침을 적으로 인식하고 독특한 화학물질을 물린 곳으로 보냅니다. 이 물질과 침략자 사이의 싸움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붉어지고 붓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건 가려움이에요. 베리는 몇 시간 동안 또는 심지어 며칠 동안 몸을 긁을 수 있어요. 모든 건 베리의 몸이 물린 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모기는 베리의 피를 가득 채우고 날아가요. 모기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알을 낳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혈액 속의 단백질은 이 곤충들이 번식하기 위해 필요해요. 모기 알은 이 물질 없이는 자랄 수 없어요. 네, 거의 모든 무는 모기는 암컷이에요. 수컷 모기는 식물과 꽃, 꿀을 선호해요. 네, 남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암컷 모기는 베리로부터 멀리 날아가요. 암컷 모기는 커다란 모기 기지가 있는 호숫가에 앉아요. 여기서 이 곤충들은 알을 낳고 물을 마시고 햇빛을 쬐며 쉬어요. 수십만 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다들 배가 고파요. 암컷 모기는 베리의 땀 냄새를 가지고 오는데 이건 나머지 모기들에게도 매력적이에요. 지구에는 이런 모기들이 약 3,500종이 있어요. 이들 중 일부는 설탕, 향수 또는 탈취제의 냄새를 좋아하고 일부는 더러운 발냄새를 즐겨요. 모기에 대한 여러분의 매력은 오늘 무엇을 먹었느냐에 달려 있어요. 사탕과 초콜릿을 많이 먹었나요? 좋아요. 이제 모기들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희미한 달콤한 냄새를 느껴요. 마늘과 양파를 드셨나요? 모기들은 아마 여러분을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모기들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베리의 땀 냄새는 해안에 있는 모든 모기들에게 완벽해요. 모기들이 미쳐 날뛰면서 불쌍한 이 남자를 향해 날아와요. 만약 저녁이 되었을 때 물 근처를 걸어가고 있고 땀을 흘리고 검은 옷을 입고 있고 혈액형이 O형이라면 모기에게 물릴 모든 가능성을 갖추었네요. 그리고 베리는 그 모든 기준을 충족해요. 첫 번째 모기들은 베리의 발에 착지해요. 베리를 물어 뜯고 피를 펌프질하기 시작해요. 아주 작은 모기 한 마리가 쌀 반알 크기만한 피 한 방울을 뽑아낼 수 있어요. 정말 적죠? 하지만 이런 물린 상처가 수십 개라면요? 안 좋아요. 베리가 손으로 모기를 쫓지만 곤충들은 계속 와요. 이렇게 맛있는 저녁을 놓칠 리 없죠. 10, 20, 50, 100마리의 모기. 모기들이 베리의 다리를 덮어요. 피부가 붓고 빨갛게 변해요. 베리는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피해를 줄이고 적을 쫓아내기 위해 베리의 면역 체계가 100% 작동해요. 하지만 베리의 신체 방어가 더 활발하게 작동할수록 베리의 몸은 더 안 좋아져요. 모기가 베리의 손과 몸에 달라붙은 젖은 티셔츠 위에 앉아요. 네, 모기들의 입은 얇은 천을 뚫을 수 있어요. 베리는 도망가려고 해요. 바위에 걸려 넘어져요. 어떤 곤충들은 잔치를 끝내고 친구들에게 공짜 음식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날아가요. 호수 전역에서 모기들이 베리를 맛보려고 와요. 200마리의 모기가 그의 피를 마셔요. 3, 5, 7, 900. 그리고 이제는 1000마리의 모기가 그를 물었어요. 다 같이 피 한 잔을 퍼냈어요. 하지만 제일 안 좋은 건 모기들이 계속해서 베리를 물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모기들이 1000번만 물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 무엇도 모기들을 막을 수 없어요.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이에요. 베리는 가려움증을 무시하고 일어나서 호수 물가로 달려가요. 그러는 동안 벌써 10만 마리의 모기가 베리를 물었어요.
미안해 베리. 우리가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야 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복은 빠르게 될 거예요. 점점 물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모기가 베리의 얼굴 앞에서 날고 있어서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베리는 손을 흔들며 계속 달려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고 있을 때 한 마리의 모기가 창문을 통해 방으로 날아들었을 때의 그 순간을 알죠? 겨우 한 마리인데 윙윙거리는 소리가 너무 짜증나요. 그런데 지금 100만 마리의 모기가 이런 소리를 낸다고 상상해보세요. 색소폰이 고음을 연주하는 것 같아요. 색소폰 연주자시라면 죄송합니다. 베리가 늘려지고 있어요. 지치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더 이상 물린 상처도 간지러움도 느껴지지 않아요. 베리의 몸은 약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호수를 향해 움직이고 있어요. 모기들은 이미 그에게서 피 3캔만한 양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건 심각해요. 베리는 열이 나고 의식이 흐릿해요. 면역 체계가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요. 베리는 더 이상 뛸 수가 없어요. 걷는 것도 힘들어해요. 다음 발걸음을 떼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해변은 불과 몇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움직일 힘도 없어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리는 그저 잔디 위에 앉아서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베리는 큰 탄산음료수 한 병만큼의 피를 잃었는데 이건 아주 많은 양이에요. 이건 아마도 인간에게 가해진 가장 큰 규모의 모기 공격일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구원자가 나타나요. 개구리 한 마리가 근처에서 울어요. 그리고 또 한 마리가 터요. 수십 마리의 뛰는 동물들이 해안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혀를 창처럼 날리면서 모기를 잡아요. 이것이 베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는 호수에 도착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요. 베리가 뛰어듭니다. 좋았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차갑고 신선한 물이 그의 온몸을 감싸고 물린 상처로 인한 가려움과 자극을 완화시켜줘요. 베리는 개구리들이 모기를 먹는 동안 물속에서 기다려요. 남아있던 곤충들이 날아가요. 베리가 호수에서 기어 나와요. 개구리가 모기를 잡는 걸 보고 이 성가신 곤충들이 우리 행성에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개구리는 이 작은 괴물들 덕분에 살아요. 그리고 개구리 외에도 모기를 먹고 사는 많은 다른 동물들이 있어요. 도마뱀, 거미, 박쥐, 새, 거북이. 목록은 엄청나요. 모기는 그들에게 끝없는 먹이 공급원이에요. 모기 한 쌍은 2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어요. 모기들은 빠르게 자라고 수명이 짧아요.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곤충들이 사라진다면 생태학적 재앙이 시작될지도 몰라요. 동물종 전체가 지구의 표면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베리를 구한 개구리들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개구리가 없다면 파리 같은 다른 곤충들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할 거예요. 파리들은 걷잡을 수 없이 번식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다른 문제들이 뒤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 모기한테 화내지 마세요. 이게 그냥 자연이에요. 베리는 가려운 문제를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베리의 온몸은 빨갛고 여기저기 다 부어 있어요. 베리는 몸을 긁기 시작하지만 이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죠. 모기의 침이 그의 몸에 남아있어서 면역 체계가 그것과 싸우는 한 베리는 이 가려움을 느낄 거예요. 다행히도 이런 느낌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많은 오일과 연고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베리는 다른 뭔가에 정신을 쏟아서 산만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긁고 싶다는 충동이 사라질 거예요. 베리는 해로운 결말 없이 많은 모기에 물렸어도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번만 물려도 어려움을 겪어요. 이건 그 사람에게 알레르기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작고 가려운 부은 곳들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심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베리의 경우 조금 붓지 않았나요? 제 말은 그 정도면 다행이죠? 네, 그만하길 다행이죠. 여러분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곤충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베리는 달리기 전에 늘 이걸 뿌리고 안전하다고 느껴요. 하지만 다른 상황을 살펴봅시다. 만약 베리가 큰 개들에게 공격당한다면요? 농담이에요. 진정해요, 베리. 아침 식사로 버터 바른 토스트 한 조각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거예요. 핫퍼지 선대를 제외하군요. 하지만 토스트 위에 차가운 버터를 바르기가 어렵다면 여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치즈 강판을 사용하세요.
필요한 양을 파악하고 버터를 강판에 갈아주세요. 이 과정은 버터를 부드럽게 하여 더 쉽게 펴지게 하고 너무 많은 양의 버터를 녹일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꾸만 생각나요. 핫퍼지 선데이. 건조 파스타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나오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각각의 파스타 종류가 특정 소스와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개 껍질 모양의 파스타는 더 진한 소스와 잘 어울려요. 왜냐고요? 소스가 조개 껍질 안에 들어가서 요리를 제공하고 먹기 더 쉽기 때문입니다. 줄이 있는 바깥쪽 표면은 소스가 파스타를 덮는 데도 도움이 돼요. 만약 쿠키를 태우거든 이번에도 강판을 사용해서 쿠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베이킹 트레이에서 쿠키를 꺼낸 후 검게 탄 부분을 강판에 갈아내면 돼요. 하지만 조심하고 쿠키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또한 쿠키 모양을 조금 망친다면 언제나 쿠키를 녹인 초콜릿에 담글 수 있습니다. 초콜릿이 식으면 완벽한 모양의 쿠키를 얻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일단 쿠키가 입 안으로 들어가면 쿠키 모양이 정말 중요할까요? 샌드위치에 많은 재료를 넣는 것을 좋아하지만 빵이 눅눅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수분의 양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얇게 썬 토마토나 오이를 최대 5분 동안 2개의 종이 타월 사이에 넣어둔 후 샌드위치에 사용하세요. 또한 버터, 치즈 또는 마요네즈나 케첩과 같은 소스를 빵에 먼저 바르세요. 그러면 빵의 습기를 막는 일종의 방어막을 형성해서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계란 노른자 근처에 있는 작은 하얀 끈이 요리하기 전에 제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알끈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그걸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계란 중심에 있는 노른자가 제자리에 있도록 도와줍니다. 알끈은 음식의 질감이나 맛을 망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는 건 완전히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대부분의 주스 상자가 양쪽에 하나씩 2개의 플랩이 있다는 걸 알아챈 적이 있나요? 그건 사실 손잡이에요. 제조업자들은 상자를 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이러한 방식으로 상자를 디자인합니다. 그러면 상자를 짜서 주스가 밖으로 쏟아지도록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빵 전문가가 아니라도 요리법에 백설탕과 흑설탕을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설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유일한 차이점은 생산하는 동안 흑설탕의 소량의 당밀이 첨가된다는 겁니다. 당밀은 기본적으로 사탕수수를 가공할 때 얻는 일종의 시럽이에요. 보통 정제 과정에서 제거됩니다. 백설탕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하지만 최종 제품에 약간의 당밀이 남아있다면 특정한 맛과 더 어두운 색을 가진 흑설탕을 얻게 됩니다. 좋은 거예요. 식기세척기에는 식기 외에도 세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실리콘 오븐 장갑이나 오븐이나 스토브와 같은 주방 가전제품의 손잡이와 같은 것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방 스펀지와 재사용 가능한 수건도 식기세척기에 넣어 세탁해도 안전해요. 주방 청소용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주방 세제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야외 가구를 닦는 일 같은 거요. 따뜻한 물에 주방 세제를 조금 넣고 그 용액을 사용하여 천으로 야외 가구를 닦아내세요. 마지막으로 정원 호스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헹구세요. 옷에 묻은 기름 얼룩을 없애기 위해 주방 세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스타 소스든 샐러드 드레싱이든요. 음식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얼룩에 약간의 세제를 바르고 물로 헹구세요. 얇은 옷은 색이 없는 비누를 사용하세요. 더 잘 안 빠진 얼룩은 주방 세제에 잠시 담궈두었다가 평소처럼 옷을 세탁기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턱받이 사용을 고려해보세요. 무슨 방법을 써도 옷장이 정리되지 않고 여전히 큰 옷 더미에 압도된다면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사면 하나 버리기 규칙이에요. 새 옷을 살 때마다 이미 가지고 있는 한 옷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항상 공간을 청소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옷장에서 무언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을 눈높이에 두세요. 그러면 급할 때 쉽게 찾고 꺼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외복과 같이 덜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품목들은 눈높이 위나 아래의 선반에 보관하세요. 낡은 양념통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자석을 통 안에 붙이면 자석 선반처럼 이용할 수 있어요. 주방용 가위, 아이스크림 숟가락, 심지어는 식기류와 같은 모든 종류의 일상적인 물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과 같은 금속 표면에도 붙일 수 있어요. 부엌 자석과 잘 어울릴 거예요. 세탁실에선 옷에서 애완동물의 털을 제거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때때로 돌돌이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드라이어 시트를 사용하세요. 약간 바림을 써서 문지르면 개나 고양이 털을 금방 없앨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종류의 표면에서 효과가 있지만 특히 가구에 효과적입니다.
만약 방에 들어갈 때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기 싫다면 비누를 경첩에 대고 문지르세요. 하지만 잠시 동안만 도움이 될 거예요. 절물점에 가서 기름을 구할 때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특정 층의 번호 옆에 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제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출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항상 1층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길에서 가장 가까운 층에 있을 거예요. 정지 신호가 왜 빨간색인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옛날에는 사실 특별히 정해진 색깔이 없었습니다. 1920년대 이전에는 심지어 표준화된 모양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1922년에 누군가가 팔각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노란색으로 칠해졌어요. 빨간색이 햇빛에 노출되면 너무 빨리 바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란색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바래지 않는 강한 에나멜 페인트가 발명되기까지 30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지신호의 색을 빨간색으로 다시 바꾸게 됐죠. 빨간색은 쉽게 눈에 띄는 것을 원한다면 여전히 최고의 색상이에요. 사람보다 키가 더 클 수 있는 장미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기네스북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높은 장미 덤불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높이가 8m였어요. 네, 하늘 높이 솟아 있었죠. 우리가 지문의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같은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호랑이는 없습니다. 이건 호랑이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호랑이들을 구별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요. 백악관 지하에 꽃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백악관에서 열리는 모든 종류의 행사에 꽃꽂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자가 이탈리아에서 기원했지만 미국에 주식이 된 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피자를 너무 좋아해서 모든 주에서 매초 350조각의 피자가 팔리고 있어요. 전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네요. 이 맛있는 음식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미국 전체 식당의 약 17%가 피자 가게입니다. 씨가 음료에 들어가지 않도록 레몬 주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레몬을 반으로 자르고 주방용 집게로 짜보세요. 레몬의 뾰족한 끝이 아래를 향해 합니다. 주스는 흘러내리지만 씨앗은 레몬 안에 남아있을 거예요. 오, 레모네이드는 피자랑 잘 어울려요. 캘리포니아에는 1901년부터 밝게 빛나고 있는 전구가 있습니다. 원래 30와트 램프였던 이 특별한 전구는 이제 4와트 야간 조명과 비슷한 아늑한 빛을 발산하는데요. 1890년대 후반에 수제 탄소 필라멘트로 만든 일반 전구를 생산한 프랑스 발명가 아돌프 샤일렛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이 전구의 여정은 회사 소유주가 지역 소방서에 전구를 기증하면서 흥미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구가 꺼진 적이 거의 없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전구라는 칭호를 얻게 됐어요. 이제 최신 버전의 수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수명은 브랜드, 기술 및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요즘에 나오는 차세대 전구는 2만 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어요.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2세기 전의 전구가 최근의 전구보다 내구성이 더 좋았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러한 모순은 전구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이 예전보다 훨씬 빨리 고장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계획된 노후화라는 것 때문인데요. 기업이 단기간에 빨리 닳거나 쓸모없게 되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걸 말해요. 그 이면에는 새 제품이나 업그레이드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교묘한 아이디어가 숨어 있어요.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1924년 미국의 자동차 업계에서 시작됐어요. 제너럴 모터스에서 일하던 알프레드 P. 슬론 주니어라는 사람은 판매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매년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출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계획된 노후화는 회사가 어느 정도 독점적이거나 경쟁자가 거의 없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업이 이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고객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 교체를 위해 다시 방문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죠. 그들은 제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도록 설계됐는지 알고 있지만 여러분은 모릅니다. 흥미롭게도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할수록 제품의 수명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60년대와 70년대에 수명이 긴 일본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강타했을 때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 튼튼한 자동차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된 노후화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일까요?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돈을 벌게 되고 경제가 계속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죠. 또한 기업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서 멋진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반면 단점은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양이요. 게다가 귀중한 자원도 소모됩니다. 이 개념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계획된 노후화는 컴퓨터나 기타 가젯이 최신 업데이트를 처리하지 못했거나 기술이 변경되어 새 액세서리와 연결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인지된 노후화라면 해당 품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패션은 구형 제품이 덜 멋있어 보이도록 제품 스타일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구식이라면 비밀스러운 퇴출 날짜가 있어요. 일부 제품은 특정 날짜가 지나면 작동이 멈추거나 꺼져서 새 제품을 구입해야 해요. 그리고 법적으로 계획된 단종이 있는데 이는 특정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법이 통과된 경우예요. 수리불가라는 문구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제품도 일부 있습니다. 고장난 전자제품을 고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일부 회사는 제품을 열거나 부품을 교체할 수 없도록 제품을 개발하여 수리를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해요. 또 다른 생산 전략은 고장나도록 제작하는 거예요. 일부 제품은 의도적으로 빨리 마모되도록 설계됐어요. 제조업체는 쉽게 손상되거나 마모되는 허술한 소재를 사용해요. 그리고 때로는 컴퓨터나 휴대폰의 소프트웨어가 더 이상 호환되지 않아 업그레이드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교체할 수 없는 배터리는 어떤가요? 교체할 수 없는 배터리가 내장된 기기를 아시나요? 몇 년이 지나면 배터리가 방전되어 배터리를 교체하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장치를 구입해야 합니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빈티지 제품은 수십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새 티셔츠를 구입하면 괜찮은 브랜드의 제품이라도 몇 년이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루아침에 이 지점에 도달한 게 아니에요. 최근 스타킹에 관한 연구에서 새로운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의류 브랜드가 의도적으로 올이 나가기 쉬운 여성용 스타킹을 만들어 6번만 입으면 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우리 할머니들의 스타킹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마모를 견뎌냈습니다. 프랑스에서만 매년 1억 3천만 켤레의 스타킹이 판매돼요. 이 연구에서 참가자의 거의 3분의 2가 실제로 스타킹을 6번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스타킹을 신는 게 지겨워진 게 아니라 스타킹의 연약한 특성으로 인해 착용할 수 없게 된 거죠.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한 시즌에 10에서 11켤레의 스타킹을 구입해서 계속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주요 원인으로 품질이 낮은 원단과 스타킹의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첨가제 사용을 지목했어요. 스타킹 제조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다리의 자연스러운 윤곽을 무시한 채 튜브처럼 생산한 것으로 보여요. 또한 수작업으로 제품을 마무리하는 데 따르는 디테일에 대한 관심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의류 산업은 최근 수십 년 동안 큰 변화를 겪어왔고 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술 발전, 쇼핑 방식의 변화, 옷 제작 방식의 변화 등이 그것인데요. 과거에는 옷이 일반적으로 면, 양모, 실크와 같은 천연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옷장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옷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 같은 합성 소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합성 소재는 생산 비용이 저렴하지만 내구성이 떨어지거나 착용감이 불편할 수 있어요. 패스트 패션의 부상도 빼놓을 수 없죠. 잠깐 입었다가 버리는 초저가 옷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것이 패스트 패션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품질이 항상 우선시되는 건 아니에요. 속도와 저렴한 비용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 이야기에는 밝은 면이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패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지고 공정한 노동 조건에서 생산된 옷을 원해요. 그뿐인가요?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품질과 내구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브랜드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있어요. 네, 의류 업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패스트 패션이 부상하면서 더 저렴하고 내구성이 낮은 소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이며 고품질의 패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패션의 줄다리기 같지만 결국 누가 이길지 지켜볼 수 있겠죠. 다시 자동차의 신뢰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차의 고장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일반 브랜드에서 발생하던 일반적인 엔진 및 기어박스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 전기 장치,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장치, 온보드 전자장치, 심지어 파워 윈도우까지 몇 년 만에 고장이 나고 있어요. 물론 이 기술 문제는 자동차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애플은 아이폰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췄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있죠. 냉장고에는 컴프레서 문제가 있습니다. 냉장고의 수명은 이전 수명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에 불과해요. 또한 문과 관련된 위험 신호도 있어요. 문이 단단히 조여지지 않고 제자리에 접착제 같은 걸로 붙어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한밤중에 문을 당기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문이 마찰력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해요. 전반적으로 이 개념에는 밝은 면이 있어요. 이제 비닐봉지 대신 해초봉지 등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수명을 줄인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차 한 잔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녹일 수 있는 티백으로 해결하세요. 식용 워터블록과 식용 숟가락은 한 차원 높은 발명품입니다. 수많은 브랜드에서 세제나 샴푸 포드, 치약 정제를 판매하고 있어요.